안녕하십니까? 송세문사의 구실 이야기 35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중요한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단지 해외 주식에만 영향을 미치는 개정은 아니고 국내 주식을 신고하는 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접해보셨을 텐데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손익 통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국내 주식의 손익은 국내 주식대로, 해외 주식의 손익은 해외 주식대로 신고해 왔는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귀속분부터는 국내 상장 주식에서 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해외 주식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통산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납세자들의 불합리함이 받아들여져 각각의 손익을 서로 상계해서 순이익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짧게 해외 주식의 손익 통산이라고 개정 규정을 설명하는데 제가 고민 좀 해보니까 이게 취지대로 반드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 그 개정된 사항과 장단점, 주의사항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는 국내 주식은 국내 자산 그룹에 묶이고 해외 주식은 국외 자산 그룹에 묶여 그 과세 방법이 다소 달라서 서로 합쳐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매도분부터는 해외 주식을 법 체계상 국내 자산 그룹으로 편입시켜서 이를 서로 합쳐서 이익을 계산하고 그 이익에 대한 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과세 대상과 신고 기간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국내 상장 주식의 과세 대상은 단일 종목단 세법에서 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대주주만 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은 대주주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2020년 중에 매도했다면 내년 5월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고 기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은 1년에 2번 신고하고 해외 주식은 다음해 5월에 딱 한 번만 신고합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들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통산할 수 있게 되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가정을 할게요. 첫째, 해외 주식 투자 없이 국내 상장 주식만 하는 분들로서 대주주인 분들은 개정사항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둘째, 국내 주식 투자가 전혀 없이 해외 주식만 투자하거나 국내 주식 투자가 있어도 대주주가 아닌 분들로서 해외 주식에만 투자하는 분들도 개정사항에 전혀 영향이 없이 지금처럼 하시면 됩니다. 해외 주식은 지난 4월 중 안내해드렸던 대로 신고에 별달리 어려움도 없으니 하시던 대로 하면 됩니다.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바로 국내 상장 주식이 대주주이면서 해외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개정사항은 이분들에게 중요한 점이 있거든요. 과세 대상에는 변한 게 없으나 신고 기간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예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8월과 다음해 2월에 신고하는 것이고 해외 주식은 확정 신고라는 이름으로 다음해 5월에 신고하는 것이에요. 이를 합쳐서 해석해보면 국내 상장 주식 매도분에 대해서는 8월과 다음해 2월에 지금과 같이 예정 신고를 하고 다음해 5월에는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서로 통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5월에는 지금과 같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5월에 해외 주식 확정 신고를 하면서 예정 신고를 했던 국내 주식을 함께 신고해 줘야 합니다. 손익의 통산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신고서상에 모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월에 해외 주식을 확정 신고하면서 그 신고서상에 국내 주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첫째, 해외 주식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국내 주식이랑 같이 예정 신고해버리면 5월에 따로 신고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나 법의 예정 신고는 국내 주식만 하게 되어 있고 해외 주식은 예정 신고의 대상이 아니기에 5월에 확정 신고로 해줘야 합니다. 둘째, 5월에 해외 주식 확정 신고를 할 때
예정 신고했던 국내 주식을 포함해서 신고하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냥 지금과 같이 해외 주식만 확정 신고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익통산이 허용되어서 함께 신고하도록 한 이상 기본공제 250만원 공제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한 번 받고 해외 주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 별도로 받았었는데 이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고서상 모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죠. 신고서에는 기본공제 한 번만 적용할 수 있거든요. 방금 두 번째 예상 질문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사례로 할 예정인데 잠깐 접어두고 이러한 개정사항으로 유리해질 경우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국내 주식에서 2020년 5,25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납세자는 기본공제 250만원 받은 후 20% 세율 적용해서 1,0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020년 1년 동안 해외 주식에서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으니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이 납세자는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1,000만원 세금을 내고 해외 주식에서는 손실이 났으니 낼 세금 없이 그대로 끝납니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서로 통산이 가능해지니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손실 1,000만원을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 5,250만원에서 상계 처리함으로써 과세 대상은 4,250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에 따라 이 납세자가 2020년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서 내야 할 세금은 총 800만원이 되겠네요. 이 납세자는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200만원의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세법 개정으로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세법이 개정된 것인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정 전 규정으로 설명해 볼까요? 국내 주식은 앞선 사례와 같이 이익 5,250만원에 대해서 1,0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됐습니다.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과 별도로 추가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니까 2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어도 기본공제에 미달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납세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서 총 1,000만원의 세금만 부담하네요. 그러나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면 국내 주식에 대해서 예정 신고할 때 1,000만원 내고 다음해 5월에 확정 신고하면서 해외 주식에 대한 이익 200만원을 국내 주식 이익과 합산해야 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이 증가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은 개정 전과 달리 한 번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1,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네요. 5월에 확정 신고할 때 40만원만큼의 추가 납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면 1,000만원만 내면 될 것을 해외 주식에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개정 후 규정에 따라 4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됐습니다. 해외 주식의 손익을 국내 주식 손익과 통산이 가능해졌다고 개정 규정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으나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앞서 설명했던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국내 주식에서도 기본공제를 받고 해외 주식에서도 추가로 받을 수 있던 기본공제를 한 번밖에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상장 주식의 대주주 투자자와 해외 주식의 투자자 이렇게 동시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개정 규정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분들은 신고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개정 전보다는 복잡한 문제가 있게 되죠. 지금과 같이 5월에는 해외 주식만 손쉽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매도해서 예정 신고를 했다면 다음해 5월에 해외 주식 신고할 때 이렇게 이미 신고했던 국내 주식 내용을 합쳐서 신고서 한 장에 모두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무료 신고 대행을 이용하고 있거나 매번 이용하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지금과 같이 매 과세기간에 신고 의뢰를 하되
내년 5월에 신고 의뢰를 할 때는 해외 주식 자료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의 예정 신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 예정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해외 주식에서 250만 원을 한 번 더 공제받게 될 수도 있으므로 과소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국내 주식만 하거나 해외 주식만 하는 분들은 개정사항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의 단일 종목 대주주이면서 해외 주식 투자자에 해당한다면 국내 주식의 예정 신고를 하시고 내년 5월에 이루어지는 확정 신고 시 기본 공제를 2번 받지 않도록 예정 신고됐던 국내 주식과 확정 신고할 해외 주식의 손익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개정의 취지와 맞게 어느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납세자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그동안 해외 주식에서는 기본공제에 미달하게 이익이 발생해 왔다면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됐던 납세자가 양쪽에서 모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한 번만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개정 전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만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의 구실 이야기에 오류나 판단에 착오가 있거나 법 적용의 국세청 해석 등이 나오면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세무사의 구실 이야기 35번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